어느 나라 시민들이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낼까요? 이 내용은 꼭 들어봐 주세요. 미국의 경제 일간지들이 놀라며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한미 무역 협상 위기 속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순간입니다. 보수와 진보, 주류 언론과 경제 매체까지 모두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한국 경제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이 사건을 무역 협상의 협상력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 진영도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언론까지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협상 수단이 아닐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토록 결집했을까요? 그 비밀은 역사에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무역 위협에 직면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자동차는 15%, 철강 알루미늄은 50%의 관세가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을 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한국이 특별히 표적이 되었을까요?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182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 대미 수출의 30%가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만 해도 10% 관세가 부과되면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의 혼란이었습니다. 2024년 말 탄핵, 2025년 초 이재명 새 정부 출범. 협상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강경한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였습니다. 수출이 국가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자동차 산업 전체 붕괴 위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상실,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 실업률 급증. 한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MBC. 평소 진영 논리로 대립하던 주류 언론들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불평등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맹의 신뢰를 배신당하면 안 된다. 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3.9%가 정부의 협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별함입니다. 외국인들이 놀란 바로 그것.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이런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국 현대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국가 재건에 나섰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전 국민이 금을 모아 외채를 갚았습니다. 여대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근로를 나갔고 CEO들은 월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은 우리 의식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히 국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언어에도 드러납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팀. 영어에서는 my country, my company라고 합니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공동 운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유교 전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개인의 윤리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집단의 조화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됩니다. 이것이 현대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2025년 무역협상 위기 때 한국 보수 진영이 정부 비판을 자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국가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선을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의 발현입니다. 한국인 대다수는 한 가지 공통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주변국의 핍박이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 3세대의 공통 기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다시 빈곤으로 돌아간다는 집단적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무섭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이 바로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7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협상단은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상대는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정치적 단결입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협상 강도를 높입니다. 둘째, 투자 패키지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합니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MASGA 프로젝트 1,500억 달러 조선산업 전용 펀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등 전략 산업 투자 2,000억 달러 범용 펀드. 이것은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협상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했던 관세 부과안과 최종 합의안을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일반 상호관세입니다. 원래는 25%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15%로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부과할 관세였습니다. 역시 25%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은 50% 관세가 예정되어 있었고 최종 합의에서도 50%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네 번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것은 최종 합의의 핵심 성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관세 인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5%로 인하됨으로써 손실액을 약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포인트의 인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관세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종속된 수백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조건이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지 나쁜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율. EU 6천억 달러 GDP의 3%, 일본 5,500억 달러 GDP의 13%, 한국 3,500억 달러 GDP의 20%. 절대 금액으로는 한국이 적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가장 많은 부담을 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대미 무역 흑자 대비 투자 배수. 일본 8.0배 대미 무역 흑자 685억 달러. 한국 5.3배 대미 무역 흑자 660억 달러. 한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을 받은 셈입니다. 리얼미터가 8월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협상 긍정평가 63.9%, 협상 부정평가 32.3%, 국민 3명 중 2명이 정부의 협상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참아낸다는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서방 언론들은 한국의 이 모습에 놀랐습니다. 보수와 진보, 기업과 노동, 서울과 지방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이것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드물 일입니다. 개별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서방에서 한국의 단결은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한 미국 경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 지능이 작동한다. 위기 때마다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공동의 이익을 선택한다. 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강점. 위기 극복 능력. 신속한 동원 체계. 강한 국가 정체성. 세대 간 공유된 목표의식. 약점. 개성과 다양성의 억압. 소수의 목소리 침묵. 위기 이후 분열의 위험성.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입니다. 2025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후 한국이 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관세 인하로 호흡을 돌렸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됩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기술 보호주의 확대,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전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가 보여준 단결의 힘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놀라운 단결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역사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운명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무역협상 위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한국의 단결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